공항에서 딱 보면 알아볼 수 있는 한국인. 어디를 가도 한국인은 티가 난단 말이야. 파리공항 접수한 한국인들을 보고는 어안이 벙벙한 미국인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그럴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면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온 한 무리의 관광객에 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사람들은 이 한국 관광객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관광객들이겠지라고 생각했고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품었답니다. 저는 카메라, 노트북, 여분의 배터리 몇 개를 챙겨서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기대감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밝은 불빛과 멀리 보이는 유명한 에펠탑이 보였어요. 파리는 마치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였어요. 저는 단순히 관광 명소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한국 관광객들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러 온 것이었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매우 달랐어요. 보통 공항은 시끄럽고 혼잡하며 약간 혼란스러운 곳이었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차분하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바쁜 터미널 안을 천천히 걸으면서 모든 구석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한 무리의 한국 관광객들이 완벽한 질서로 공항을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허둥대며 서두르지 않았어요. 대신 단정하게 줄을 서고 정확한 순간에 멈추며 항상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계셨어요. 마치 비밀스런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호기심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까? 이렇게 붐비는 곳에서도 어떻게 매끄럽게 이동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저는 그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서 다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다시 길을 계속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몇 분마다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고 미소를 짓거나 친구에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모두 제 시간에 다시 움직였어요. 전체 장면이 마치 잘 연습된 춤처럼 보였어요. 그러던 중 저는 공항 직원 한 분께 이분들에 대해 여쭤보았어요. 베르나르 씨라는 친절한 분께서 이 한국 관광객들은 여행의 모든 단계를 세심하게 계획했어요. 심지어 공항 시간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최적의 경로를 정했지요. 그 덕분에 저희 공항도 모든 분들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부 운영 방식을 바꾸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말씀에 저는 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관광객들에게서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터미널을 걸으며 저는 마치 미스터리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모든 세부 사항을 열심히 적었어요. 이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인지 아니면 제가 상상한 것인지를 계속 의문 삼으면서 말이죠. 어떻게 모든 것을 계획했을까? 왜 이렇게 붐비는 곳에서도 침착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의 여행 경험을 떠올렸어요. 때로는 비행기를 놓치거나 혼잡한 공항에서 길을 잃었던 기억들이 있었지요. 조금만 계획했더라면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깨달음이 스며들었어요. 이 한국 관광객들을 보면서 저는 큰 영감을 받았었어요. 어쩌면 여행을 더 쉽고 즐겁게 만드는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잠시 따라가 보며 그들의 방식을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설렘이 느껴졌어요. 이 모험이 제 여행에 대한 생각을, 어쩌면 한국에 대한 제 시각조차 바꿔놓을지도 모른다고 확신했어요. 처음에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었지만 호기심과 약간의 의구심 그리고 이분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분주한 공항 한가운데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이 모험을 받아들이겠다고요. 이 모험은 단순히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숨겨진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었어요. 이것은 분명 놀라움과 교훈,
그리고 제 생각마저 바꿔놓을 모험의 시작이었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서 본 놀라운 장면이 잊혀지지 않았었어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한국 관광객들을 처음 만난 후 질문과 흥분이 제 마음속을 가득 채웠었어요. 저는 그들의 비밀을 더 알아보기 위해 공항에서 조금 더 머무르기로 했었어요. 게이트 근처 벤치에 앉아 주변의 사람들의 흐름을 지켜보며 그 특별한 무리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몇 분마다 그 무리가 잠시 멈추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다시 한데 모여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시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지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어 보이는 모든 세부 사항을 열심히 적었어요.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은 평소에 허둥대는 여행객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밀고 당기며 서두르지 않고 대신 차분하게 일렬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정해진 안무를 따르는 춤사위처럼 보였어요. 그러던 중 친절해 보이는 공항 직원 한 분에게 다가가 여쭤보았어요. 그분의 이름은 베르나르 씨였어요. 그는 사람들을 게이트로 안내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었어요. 저는 실례합니다만 왜 그 한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차분하고 조직적으로 보이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았었어요. 그 베르나르 씨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분들은 정말 특별하시거든요. 여행의 모든 단계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획하세요. 공항 시간표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시고 최적의 경로를 정하시지요. 그 덕분에 저희도 운영 방식을 조정해서 모두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분의 말씀에 저는 큰 놀라움과 함께 계획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무리의 한국 관광객 중 한 젊은 여성이 안내 키오스크 앞에서 멈추어 화면을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수수께끼를 푸른 듯한 표정이었지요. 저는 그녀가 아마도 다음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고 있거나 오직 자신만 알고 있는 지름길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상상했어요. 그녀가 기술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선들이 그녀의 여정의 모든 지점을 연결하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용기를 내어 저는 그 무리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다른지 더 알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작은 단정한 노트북을 들고 계셨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재킷을 입고 계신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스타일은 단순하지만 똑똑해 보였고 모두 자신감 있고 편안해 보였어요. 혹시 이분들은 계획과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오셨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 여행 경험을 돌이켜 보았어요. 가끔은 제가 길을 잃거나 서둘러서 비행기를 놓친 적도 있었었지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계획했더라면 많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방식에 대해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제가 배울 점이 많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그러던 중 출발구역 근처에 다른 여행객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들도 한국 관광객들에 대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저는 조금 다가가서 한 사람이 저분들 보셨어요? 혼란 속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똑같이 아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다른 분은 비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라고 답하시었어요. 그 말씀에 저는 미소가 지어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 새로운 여행 방식을 알아보고 존중하게 된 것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어요.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리듬을 이해하고 비밀을 배워보고 싶었어요. 제 습관을 당장 바꾸기보다는 그들의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꺼내어 그들의 움직임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게 흐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조용한 자신감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애썼어요. 촬영을 하면서 제 자신의 태도가 점점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진정한 감탄으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여행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분주하고 시끄러운 공항 속에서 저는 한 무리의 결단력 있고 조직적이며 존경심 가득한 한국 관광객들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리듬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철저한 계획과 차분한 태도는
단순히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그들을 지켜보며 배우던 저는 이 모험이 앞으로도 저에게 여행,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문화의 힘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임을 확신했어요. 파리 공항에서 눈을 뜬 놀라운 경험 후 저는 조직적인 한국 관광객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밀라노로 향했어요. 밀라노는 패션, 예술, 스타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고급 부티크에서도 이 한국 관광객들이 독특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계획과 스마트한 기술 활용이 쇼핑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것이 매우 궁금했어요. 밀라노에 도착하자 도시는 밝은 햇살과 바쁜 거리, 그리고 고풍스러운 건물과 현대적인 상점들이 어우러진 멋진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유명한 럭셔리 부티크에 도착하였어요. 유리 진열장에는 우아한 드레스와 반짝이는 액세서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공기 중에 흥분이 감돌았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어요. 저는 곧 특별한 무언가를 목격할 것임을 느꼈어요. 부티크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한 무리의 한국 관광객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자신감 있고 차분해 보였어요. 보통의 손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둘러보는 것과 달리 이분들은 분명한 목록을 손에 들고 계셨어요.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마치 철저히 준비한 공부하는 모습처럼 세부 사항들을 비교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매우 다르고 흥미로웠어요. 저는 구석에서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하였어요. 한 젊은 여성이 노트북과 펜을 들고 계시다가 가끔씩 무언가를 적고 다시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른 한 신사는 시계를 세심하게 살피며 화면의 가격과 비교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행동은 매우 부드럽고 조직적이었어요. 마치 부티크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동작을 연습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 가까이 다가가면서 정말 놀라운 쇼핑 방식이네요. 라고 속으로 감탄했어요.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며 방황하지 않고 명확한 계획에 따라 한 품목에서 다른 품목으로 옮겨 다니고 계셨어요. 곧 친절한 점원 조반니 씨께서 이 무리를 알아채시고 환한 미소로 다가오시어 완벽한 영어로 인사해 주셨어요. 조반니 씨께서는 이 손님들은 모든 것을 꼼꼼히 계산하셨어요. 가격부터 세금 환급까지, 그리고 가장 적절한 구매 시기까지도요.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을 위해 이탈리아와 한국어로 된 정보를 준비하게 되었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 관광객들이 단순한 쇼핑객이 아니라 기술과 계획을 통해 최고의 선택을 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조반니 씨께 짧은 인터뷰를 요청하였어요. 그러자 한 한국 관광객, 친절한 젊은 신사 민준 씨께서 나서주셨어요. 그는 간단한 영어로 한국에서는 미리 계획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부하고 비교하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합니다. 이건 엄격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쇼핑을 즐기고 제품의 품질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미소와 진심 어린 말투를 듣고 저는 이들의 쇼핑 방식이 차갑거나 기계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려 깊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어요. 민준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철저한 계획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느끼게 되었어요. 제 여행 중 때때로 길을 잃거나 급하게 움직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여기 밀라노의 우아한 부티크에서는 한국 관광객들이 차분하고 질서 있게 쇼핑하는 모습을 통해 계획이 얼마나 평온과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더 원활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그 장면을 천천히 기록하였어요. 단정한 노트, 스마트폰을 힐끔씩 보는 모습, 직원들과의 정중한 대화 등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어요. 이분들이 단순히 쇼핑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상점과 직원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분명했어요. 부티크를 나서면서 저는 감탄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어요. 밀라노에서의 이 경험은 단순한 쇼핑처럼 보이는 일상적인 활동마저도 간단한 계획, 한 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 가졌던 회의감은 점차 녹아내려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과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에 제 생각들을 정리하였어요. 차분한 효율성, 친절한 상호작용, 전통과 현대 기술을 동시에 중시하는 문화의 강력한 영향을 기록하였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하였어요. 조직적이고 똑똑한 한국 관광객들의 이야기는 계속 펼쳐질 것이고 저는 그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끝까지 배워나가고자 했어요. 밀라노에서의 흥미로운 시간을 보낸 후 저는 다시 파리로 돌아왔어요.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한 유명 프랑스 레스토랑에서도 조직적인 한국 관광객들의 영향이 느껴진다고 들었어요. 고전적인 프랑스 요리로 유명한 이곳이 체계적인 방문객들 때문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매우 궁금하였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었지만 이 모험 자체가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 확신하였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였을 때 갓 구운 빵과 지글지글 익어가는 버터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따뜻한 조명,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우아한 테이블들이 이곳을 고급스럽고도 아늑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문 근처의 조용한 테이블에 앉아 상황을 살펴보았어요. 곧 한 무리의 한국 관광객들이 레스토랑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파리와 밀라노에서 보았던 것처럼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저는 주방장 루카 씨를 보게 되었어요. 루카 씨는 30년 넘게 프랑스 요리를 만들어 오신 분이셨어요. 자신의 레시피와 각각의 요리에 담긴 맛에 큰 자부심을 갖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가져온 새로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까 걱정하셨었을 것 같았어요. 변화에 저항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제가 지켜보던 중 루카 씨의 얼굴이 호기심에서 부드러운 미소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 한국 관광객인 젊은 여성이 정중하게 카운터에 다가가 작은 빨간 소스를 요청하였어요. 그때 루카 씨께서 잠시 머뭇거리시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아마 내 전통 요리에 이 새로운 맛을 어떻게 더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스치고 계셨겠지요. 그 순간 마치 모두가 숨을 죽인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짧은 순간의 침묵 후 루카 씨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즉시 주방으로 들어가셔서 빠르게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팬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부드러운 지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어요. 바쁜 주방은 밝고 허브와 신선한 재료의 향이 가득하였어요. 루카 씨께서 전통 프랑스 스튜를 끓이는 냄비에 빨간 소스를 아주 작은 숟가락으로 넣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손은 침착하고 얼굴에는 집중과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어 가는 동안 루카 씨께서 신중하게 맛을 보시다가 눈을 약간 크게 뜨시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방팀에게 다가가 간단한 프랑스어로 이 새로운 맛이 요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팀원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였고 곧 주방 전체에 새로운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하였어요. 마치 한국 관광객들이 루카 씨께 창의적인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분께서 자신의 작품에 자부심을 느끼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요리가 준비되자 루카 씨께서 한국 관광객들에게 그 요리를 다른 전통 프랑스 요리와 함께 서빙하셨어요. 저는 그분들이 첫 입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눈이 반짝이며 한 분이 조용히 정말 멋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레스토랑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변화에 감탄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프랑스 전통과 한국의 대담한 맛이 어우러진 새로운 요리는 큰 인기를 끌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기록하였고 관광객들과 레스토랑 직원들의 진심 어린 미소와 고개 끄덕임을 담으려 애썼어요. 이 모든 변화의 순간이 매우 극적이었어요. 나중에 루카 씨께서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제 레시피가 본연의 맛을 잃어버릴까? 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대담한 맛을 조금 더 해보니 제 전통이 더욱 특별해졌음을 깨달았어요. 이 변화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제 마음도 따뜻해지며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배가 든든하고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가득한 채로 레스토랑을 떠나셨어요. 변화가 얼마나 흥미롭고 맛있을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이 경험은 오랜 전통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임으로써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쇼핑이나 공항에서의 이동뿐만 아니라 유명 셰프에게도 두 문화의 멋진 조화를 만들어내도록 영감을 주었어요. 밤의 조용한 파리거리를 걸으시며 저는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고 변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셨어요. 그때 저는 새로운 경험이 모두에게 최선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 모험이 어떤 놀라운 순간들을 선사할지 기대하면서 말이죠. 파리와 밀라노에서의 흥미로운 모험 후 저는 유럽 곳곳을 여행하시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셨어요. 파리의 한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작은 아늑한 카페에 들어가 보셨는데 큰 창문 너머로 활기찬 광장이 보였어요. 사람들의 수다 소리, 컵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눈에 띄는 것은 창가 테이블에 앉아 계신 한국 관광객 무리였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식사를 하시거나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휴가 중에 일을 하실 수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놀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한 젊은 여성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시며 키보드를 빠르게 타이핑하고 계셨고 눈은 노트북 화면과 노트북 사이를 오가며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서 그녀가 정말 몰입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보였어요. 바로 옆에서는 다른 관광객 한 분이 영상통화를 하시며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큰 호기심을 느꼈어요. 저는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카메라와 노트북을 꺼내시면서 커피를 마시는 척 하시며 그 모습을 관찰하였어요. 이 한국 관광객들은 일과 즐거움을 조화롭게 섞어 쓰시는 방식이 아주 차분하고 명확하게 보이셨어요. 그들의 행동은 부드럽고 자신감 넘치게 마치 여러 번 연습한 듯한 일상 같으셨어요. 몇 분마다 스마트폰을 힐끔 보거나 일정을 확인하시고 작업을 업데이트하시는 모습은 마치 일과 여가를 완벽하게 균형 잡은 기계처럼 보이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한 분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젊은 여성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드렸더니 기분 좋게 웃으며 자신을 지연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지연 씨께서는 간단한 영어로 저희는 워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행하면서 일을 같이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여행 중에도 하루를 계획하여 즐거움과 일을 모두 챙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지며 감동을 받았어요. 지연 씨는 깔끔하게 정리된 일정이 가득 적힌 노트북을 보여주셨어요. 그 노트북에는 시간, 장소,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메모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스트레스 없이 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일과 즐거움을 동시에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어요. 정갈한 글씨와 세심한 계획이 담긴 노트북은 그분이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지연 씨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카페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른 한국 관광객들도 조용히 대화를 나누시거나 태블릿으로 일을 보시며 친근하고 조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계셨어요. 마치 인생을 즐기면서도 책임감을 잃지 않는 특별한 모임에 소속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제 마음에도 전해져 여행은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카메라로 지연 씨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노트북에 중요한 내용을 열심히 적었어요. 여행 중에 일이 여행의 즐거움을 빼앗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자 지연 씨는 미소를 지으시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을 모험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험하고 사람들과 만나며 여정이 더욱 풍부해진다고 느낍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여행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를 짐으로 여기기보다는 세상과 연결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보게 되었어요.
카페를 떠나면서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가득 넘쳤어요.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며 계획과 책임감이 모험과 기쁨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이를 위해 즐거움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바쁜 파리거리를 걸으며 저는 제 노트에 적힌 내용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조직적이고 집중된 그러나 명랑한 한국 관광객들이 제게 새로운 삶의 관점을 열어주었어요. 그분들은 철저한 계획과 긍정적인 태도로 일과 여가를 모두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분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앞으로 이 여행이 어떤 또 다른 교훈을 줄지 기대하며 저는 계속 걸어갔어요. 유럽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편으로는 설레임과 함께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되었어요. 파리, 밀라노 등 여러 곳을 여행하며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적이고 똑똑하며 존경심 있는 한국 관광객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분들의 계획, 쇼핑, 일,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모습은 제 여행과 인생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파리의 한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북에 여행 동안 적었던 모든 메모들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공항에서 보았던 한국 관광객들의 차분한 리듬, 매끄러운 움직임, 그리고 기술을 세심하게 활용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밀라노의 고급 부티크에서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되었던 모습과 유명 프랑스 셰프 루카 씨께서 한국의 매운맛을 시도해 보신 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신 모습도 기억에 남았어요. 또 파리의 활기찬 카페에서 일과 여가를 완벽하게 조화시킨 지연 씨와의 만남도 잊지 못하였어요. 그분 덕분에 일도 여행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제 생각들을 차분히 적기 시작하셨어요. 여행 초반에 저는 그분들을 평범한 관광객으로 여겼는데 차근차근 관찰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들의 철저한 계획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지루하거나 엄격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품질, 그리고 인생 그 자체를 깊이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단순히 똑똑한 여행자들이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균형과 창의성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멋진 분들이라는 사실에 감동받았어요. 한때 저는 공항 근처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한 팀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었는데 스마트폰과 노트북,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그들의 책임감과 배려를 표현하였어요.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방식이 마치 삶을 더 질서 있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선물과도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계획이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바쁜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며 일하는 것도 신나는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지요. 또한 전통과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어우러지면 진정으로 특별한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요. 여행을 통해 만난 모든 분들과의 대화들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부티크 매니저 조반니 씨께서는 철저한 계획이 가게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었고, 루카 셰프께서는 전통 요리에 새로운 변화를 주시며 두 문화의 멋진 조화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연 씨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과 여가를 조화시키는 삶의 방식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 모든 만남은 제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벤치에서 일어나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저는 이 교훈들을 어디서든 간직하겠다고 다짐하셨어요. 제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 저는 여행을 단순히 무작위적이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경험으로 보지 않고 배우고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게 되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보여주신 조금의 계획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인생을 즐기는 모습은 삶을 더욱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활기찬 파리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세상을 만난 기쁨에 미소 지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서로에게 배우고 변화를 환영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세상 말이었습니다. 제 여행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동안 배운 교훈들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으리라 믿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감사한 마음과 영감을 받은 채로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를 하였어요. 저는 이제 마음이 바뀐 여행자로서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깊은 속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한국 관광객들이 보여주신 섬세하고 존경심 가득한 그리고 창의적인 정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세상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